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둔촌주공 관련 동영상을 그 전에 2개 올렸는데 자꾸 분석하는 이유는 둔촌주공 일반 청약 하는데 거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둔촌주공 사태가 재건축 재개발의 교과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환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실상이 어떤지 정말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둔촌주공 사태예요. 둔촌주공이 10월 17일날 재건축 재착공식을 열었습니다. 10월 15일 둔촌주공 조합 임시총회가 열렸죠. 23개 안건 90%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했는데 가장 핵심은 시공단이 요구한 공사비 4조 3,677억 원 요거였어요. 요거 95%인가로 찬성을 했더라고요. 핵심은 둔촌주공 미래 관건은 일반 분양가라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책정되느냐. 이게 둔촌주공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평당 분양가 3,700만원 목표. 지난 15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 중단 사태를 반영해 공사 도급 금액을 기존 3조 2292억 원여에서 4조 3677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가 매출액 10%죠? 근데 오늘 제가 설명 동영상에서는 부가세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은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원래 시공사들이 입찰 따내고 난 다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공사비 올리죠. 그것 때문에 재건축 조합하고 항상 시공사하고 분쟁이 발생해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데 시공단이 얼척없이 공사비를 부풀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충 이 정도 액수이겠죠. 혹시 잘하면 한 1,000억이나 2,000억 깎일지 모르겠지만 공사 기간도 2020년 2월 15일부터 42개월 이내에서 공사 중단 기간을 포함해 58.5개월 이내로 바꾼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사 중단은 6개월인데 이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조합은 현재 평당 분양가 3,7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도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시공단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수준에 형성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제가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 액수별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 제가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 내부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내부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공개된 자료만 이용해서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둔촌주공은 기존 5,930세대를 12,032세대로 재건축하는 거죠. 대지 면적이 189,400평이나 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대지 면적 31평 정도. 이거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목동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8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보다 더 넓어요. 스펙상으로 보면 둔촌주공은 정말 막강한 곳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조합원이 약 6,100명이고 조합원 분양 물량이 6,181인데요. 아파트 소유한 조합원 숫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숫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6,1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4,786세대예요. 일반 분양 물량은요. 전용 84제곱미터, 34평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분양 물량 평균 전용 면적이 17.76평. 요걸 우리가 보통 24평 아파트, 34평 아파트 할 때 그거 공급 면적이거든요. 그걸로 환산해 보니까 23.8평인데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4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 총 면적,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요. 공급 면적.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급 면적이 11만 4,864평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일반 분양가 평당 100만원씩 오를 때마다 조합은
11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주 상식이지만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34평 아파트라고 하죠. 근데 전용 면적은 25.8평이에요. 즉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 그게 전용 면적이에요. 베란다는 34평 아파트일 경우에 보통 서너 평 나오는데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합한 겁니다. 3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 할 때는 공급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 면적. 계약 면적, 분양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관리소, 단지 내 공원 등을 합친 거예요. 34평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계약서 쓸어가면요. 요게 다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 면적, 분양 면적을 보면 그 단지 용적률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개 50평에서 55평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평당 공사비 6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 평당 공사비 600만원은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면적, 분양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평 아파트 평당 공사비, 건축비 600만원이라면 638, 6424에서 2억 원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50평이나 55평을 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억 원이 나온다고. 순천주공 재건축 공사 일지를 보면 2019년 12월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 전에 공사비 2조 6,700억을 3조 2,293억 원으로 증액하는데 조합원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5,600억 올랐죠. 그 다음에 6월에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천성 씨, 이 양반이 이제 계약서에 날인을 했는데 2020년 7월에 허그가 평당 2,978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순천주공 조합원들에 따르면요. 2019년 12월에 공사비 5,600억 원 인상을 오케이 해줬던 건 당시에 조합장 그리고 시공단이 일반 분양가 3,550만원 가능하다. 공사비 증액해줘도 조합원 추가 부담금 없다라고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이 말을 믿고 공사비 증액을 해줬는데 허그는 2,978만원 평당 일반 분양가를 승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이 평당 572만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최찬성 조합을 압박을 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조합장은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고 2020년 8월에 조합 집행부는 다 쫓겨났습니다. 법원에서 관선이사를 파견을 했지. 그러다가 2021년 5월에 신임 조합 집행부가 선출됐는데 김현철 조합 집행부 그리고 온 국민에게 유명해진 뭐 초지일관 그루터기 뭐 그런 사람들 그루터기 이 양반이 뭐 고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문으로 그냥 뭐 3프로 TV 등 언론에 다 나와서 이 양반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김현철 조합장 얼굴도 보기 힘들었지. 2022년 3월에 조합이 공사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올 4월에 순천주공 조합 총회가 열려가지고 2019년 12월에 공사비 증액안 의결한 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공단은 공사 중단을 해버렸죠. 공정률 52%.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 공사비 증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다. 그러니까 4조 3,677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예요. 상세 내역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3,644억 원,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분 3,617억 원, 조합 요청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253억 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1,124억 원, 중단, 재개준비 금액 456억 원 등이다. 순천주공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현행 제도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고 가산비용이 추가돼 책정된다. 원자재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은 국토교통부가 이를 선반영해 표준형 건축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상승에 추가로 영향을 주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둔촌주공호의 경우 공사비 증액분 중 상당 부분이 금융비용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금액인데 이는 건축비와 택지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일반 분양가를 무작정 높게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합원들이 이 공사비 증액 애초보다 맨 처음보다 1조 7천억이나 늘어났는데 2019년 12월에 비해서도 1조 1천억이나 늘어났는데 이걸 95%의 찬성률로 오케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과 6개월 전에는 2조 6,700억에서 3조 2,293억 원으로 5,600억 증액한 거 무효라고 취소 결의까지 했던 조합원들이 6개월 만에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제 생각엔 혹시 조합원들이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해줘도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뭐라고 할까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 문서는요 올해 2월에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둔촌주공을 실사를 한 뒤 내놓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식문서라고. 둔촌주공이 용적률이 273.85%예요. 그 다음에 총 공사비가 당시에는 이제 3조 2293억 원으로 봤을 때죠. 부가세 별도고 아파트하고 상가를 합친 거예요.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상가는 1277억 원 정도네. 공사비가 평당 상가와 아파트하고 좀 다르지만 평당 49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공사비 증액을 해줬잖아요. 10월 15일 날. 그걸 제가 계산해 봤더니 평당 620만 원 정도. 평당 493만 5천 원에서 평당 620만 원으로 조합원들이 오케이 해준 거죠.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반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가산비용을 더해서 책정됩니다. 둔촌주공 택지비가 제곱미터당 1864만 원이에요. 요건 올 3월에 강동구청이 공식 발표한 거예요. 요걸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6,16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34평 일반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용적률이 274%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둔촌주공 신축으로 세워졌을 때 34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면적이 11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억 7,800만 원인데 7억 원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가 아파트 평당 공사비 얼마 계산할 때는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이 곱하는 게 아니라 분양 면적이나 계약 면적이 곱한다고. 용적률 274%로 봤을 때 둔촌주공세 아파트의 분양 면적은 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1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7억 4억 10억이잖아요. 10억.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가산비용이에요. 가산비용을 도대체 얼마나 고려해 줄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억 원? 1억 5천만 원?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10억에다가 1억 5천만 원 합치면 11억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평당 3,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바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계산한 일반 분양가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아무튼 제 개인적 입장에서 가장 타당해 보이는 게 평당 3,400만 원이에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조합 내부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치예요.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인데 아무튼 일치하더라고요. 일반 분양 물량 총면적, 공급면적이죠. 공급면적 11만 4,864평이에요. 현재 총 공사비가 4조 3,677억 원이죠. 그랬을 때 일반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일 경우에 34평 가격이 10억 2천만 원인데요. 이 경우에 분양 수익이 3조 4,460억이에요. 그러면 현 총 공사비 대비에 9,217억 원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1억 5,100만 원 추가 부담이라는 얘기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지금 부가세를
금액은 지금 계산해 넣지 않았거든요.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요게 1억 8, 9천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일반 분양가 평당 3,400만 원이면요. 34평 11억 5,600만 원인데 뭐 확장비, 옵션비 합치면 한 12억 되겠죠? 그럼 분양수익이 3조 9,054억이고 4,623억 마이너스가 나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7,579만 원인데 제 계산이 뭐 100% 정확하라는 보장은 없고 내부 자료를 이용 못하니까 그다음 부가세 같은 걸 감안하면 추가 부담금이 뭐 1억 많으면 한 1억 2, 3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평당 3,700만 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합이 희망하는 가격이라는데 이 경우 34평이 12억 5,800만 원 확장비, 옵션비 합치면 거의 뭐 13억 되는 거죠. 분양 수익이 이렇고 마이너스가 1,177억이에요. 근데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1,930만 원인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한 4, 5천만 원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언론 보도가 정확하려는 보장은 없지만 조합이 평당 3,700만 원을 기대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조합원이 수용을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둔촌주공 경매 넘어갈 뻔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공매 넘어갈 뻔했지. 공매 넘어갔으면 조합은 다 알거지되는 거예요.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시공단이 엄청나게 많이 봐준 거예요. 법대로 했습니다. 공매 넘어가고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땅 다 뺏겠다고 그냥. 지옥행 급행열차 타기 직전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추가 부담금이면 그 정도 위기에서 벗어난 비용으로 칠만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조합원들이 수용할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둔촌주공 물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입할 수 없는데 제목만 봤을 때 벌써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론 보도 보고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벌써 반발이 나오고 어떤 분은 우리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또 이 분양가 가지고 또 분란 일으킬 거냐 하고 뭐 벌써 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반 분양가 평당 4천만 원일 경우에는 34평 13억 6천만 원인데요. 이 경우에는 2,273억 원 플러스예요. 그래서 조합은 1인당 3,700만 원어치 환급인데 기타 뭐 부가세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아까 언론 보도가 맞아. 중앙일보 보도가 맞는 거야. 평당 4천만 원 일반 분양가일 경우에 조합원 추가 부담 금액이 없을 수 있다. 이건 또 맞아 들어가네. 제가 여기 제시한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뭐 믿으실 필요는 없고 대충 이 정도의 흐름이다. 이 정도의 추세다. 대충 이 정도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어요. 처음 공사비가 2조 6,700억이었는데 2019년 12월에 3조 2,293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5,600억 증액분을 아무튼 둔촌주공 김현철 조합집행부 그루터기 추지일관 그분들의 주도하에 또 그 당시에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이걸 다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속아서, 시공단하고 최천성 조합장에 기망당해서 우리가 오케이 해줬던 거다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그 최 조합 집행부를 쫓아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거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평당 일반 분양가가 3,550만 원이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액이 없는데 허그가 제시한 평당 일반 분양가 2,978만 원이면 조합원 1인당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한번 직접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허그가 제시했던 일반 분양가 평당 2,978만 원이면요 34평 10억 1,252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양수익이 3조 4,065원으로요 1,773억 플러스예요. 조합원 1인당 3,400만 원 환급으로 나오는데 부가세 같은 거 감안한다고 하면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액수. 그런데 일반 분양가 평당 3,550만원. 그러니까 2020년 5, 6월 당시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그 액수로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무려 8,483억 원 플러스예요. 조합원 1인당 1억 3,900만원 환급. 그러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일반 분양가 평당 3,550만 원이면요. 조합원들은 1억 원씩 환급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추가 부담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1억 원씩 환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합원들의 욕심?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시 2020년 5, 6월이면 부동산 폭등이잖아요. 잠실 엘리트레파가 34평 20에서 21억 하던 시절. 그리고 최고가가 이제 27억, 26억을 찍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던 시절이니까 사람의 심리상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니까 한편으로 욕심낼만 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허그가 제시했던 평당 2,978만 원이 이게 택도 없는 액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5, 6월이면 잠실 엘리트레파가 34평, 20억, 21억 하던 시절인데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자기 아파트 신축으로 쓰면 25억 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인식하고 차이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잠실 엘리트레파는 송파,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의 대장이잖아요. 둔촌은 강동구고 거기는 강남으로 안 짓잖아요. 근데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자기를 강남 아파트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강동구 강남 4구다. 그러면서 엘리트레파는 2010년식 안팎이고 자기 아파트는 그거보다 한 13년 이상 신축이니까 엘리트레파보다 당연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축으로 바뀌기만 하면 34평 25억 넘는데 허그 일반 분양가에 따르면 그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절반도. 그러니까 형편없이 후려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발이 일어난 면도 있죠. 지금 부동산 카페를 봐도 그렇고 그냥 제가 너무 넘겨 짚는지 모르겠지만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이제 공사 재개가 됐지만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정부는 특정 재건축 조합에만 높은 일반 분양가를 책정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모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둔촌주공을 벤치마킹 할 겁니다. 한마디로 배째라고 다 낮아빠지는 거죠. 일반 분양가 높게 받을 때까지 버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좀 이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가 둔촌주공이에요. 여기 잠실이죠. 헬리오시티.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이 있는데요. 여기 이 잠실역에서 둔촌주공까지 한 3.5km,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주공까지 한 6km인가 6.2km 떨어졌어요. 둔촌주공에서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까지 한 3.5km, 3.8km 떨어져 있어요. 둔촌주공 분들은요, 자기를 강남 3구, 강남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강동구가 강남 4구다. 더구나 둔촌주공 위치는 이 송파구 여기 울산 올림픽 선수촌 기자아파트 거기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강동구를 강남으로 채워주지 않아요. 강남 3구라고 하지 강남 4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남 4구란 말은 강동구 주민들만 하는 말씀이에요. 둔촌주공 조합원들을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요 항상 잠실주공하고 동급이라고 생각들 하시더라고. 그리고 좀 많이 양보해야 엘리트레파, 헬리오시티하고 비교를 하세요. 근데 엘리트레파가 2010년식이고 헬리오시티가 2019년 1월식, 정확히는 2018년 12월식인데 여기하고 비교를 하세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같은 강동구에 속하는 고덕 아르테안하고 고덕 그라시움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여기 2,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자, 지금 가격을 보세요.
엘리트레파가 최고 27억, 34평 기준 27억 찍었다가 지금 19억대까지 떨어졌고요. 이 추세대로 가면 뭐 17억대까지 밀릴 것 같아요. 헬리오시티. 여기도 연식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 헬리오시티도 최고 22억, 23억까지 갔다가 지금 17억대까지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 헬리오시티도 34평 기준 한 15억대까지 밀릴 것 같아요.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 이제 강동구의 대표 아파트인데, 고덕 아르테온 34평 기준. 2달 전인가 14억대에 거래됐어요. 고덕 그라시움은 16억. 여기가 최고 34평 기준 20억까지 갔을 거야. 16억대까지 거래됐고요. 이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고덕 아르테온 RR 34평 10억 7천만 원이에요. 이거.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둔촌주공이 내년 초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이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그리고 뭐 평당 4천이 뭐냐? 평당 4,500 일반 분양가 책정돼도 무조건 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둔촌주공 34평이 12억 넘어가면 과연 이게 완판될까?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동산 상승이었으면 이거 평당 4천이 뭐야? 4,500이어도 완판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확 식어버렸잖아요. 이게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데 내년 초에 일반 분양 34평 12억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 살 때 사람들이 그 당시만 보겠냐고요. 자기가 입주할 때 가격이 얼마나 될까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하향세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둔촌주공 34평 12억이 넘는데 글쎄 사람들이 선뜻 달려들까. 더군다나 분양가 9억 원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시행사들이 자체적으로 말선해 주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저는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가 평당 3,400이면 맥시멈이 아닌가. 그러니까 3,300이나 3,400 정도 해야 그나마 요즘과 같이 흉흉한 분위기에서 완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일반 분양가 높게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완판 안 되면 미분양 나면 그건 다 조합원들 부담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그 부담금이라는 건 조합원 물량 분양 받을 때 사실 확정되는데 이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 나면 나중에 추가로 또 청구돼요. 일반 분양에서 미분양 난 거, 그 빵꾸 난 거, 이른바 막말로 빵꾸 난 거 조합원들이 다 물어내야 돼요. n분의 1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장위 4구역이요. 평당 분양가가 2,834만 원인데 11월 중순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이곳의 분양 성공 여부가 둔촌주공에 영향을 많이 줄 듯 합니다. 여기. 같은 서울이고요. 입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위 4구의 평당 분양가 2,800이라면 둔촌주공은 그 입지로 봤을 때 한 3,4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인덕원 SK 자이뷰. 인덕원 GTX로 엄청나게 떴는데 이제 많이 꼬꾸라졌죠. 인덕원 SK 자이뷰가 9월에 청약했잖아요. 이 59제곱미터 전용 7억 7천, 99제곱미터 12억이었는데 시공사가 지금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 소문에 가면 계약률이 굉장히 형편없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런 것 등이 이제 영향을 줘요. 자, 오늘 이제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쉽게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지를 한번 보세요. 2003년 10월에 재건축 추진위의 설립인가예요. 근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잖아요. 재건축 추진위 설립인가면 지금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한 거거든요. 22년 만에 입주, 22년 만에.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재건축 추진위 설립인가가 됐으면 얘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취직하고 좀 결혼 일찍하면 손주 안겨줄 나이에 입주하는 거예요, 이거. 재건축 추진위 설립
인가 받기 전에 보통 3, 4년 정도 또 기간이 있거든. 준비하고 뭐 그거 합치면 거의 30년, 27년, 28년 만에 입주하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돈이다. 기간도 많이 걸렸지만 조합장이 3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공사 중단 사태까지 겪었지만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없어. 물론 일반 분양가가 4,500만원 이상 나온다 평당. 그러면 실익이 있지.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평당 4,500만원 이상 못 나오잖아요. 평당 4,000만원 나와도 그냥 똔똔이야. 이거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 청산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맨 마지막 단계는 입주가 아니고 조합 청산이에요. 조합 청산. 둔촌주공은 상가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거 동남소송에서 만약 법원이 상가 쪽 손 들어주면 이건 정말 또 정말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 생각은 만일 동남소송에서 법원이 상가 쪽 손을 들어주면요, 둔촌주공 조합원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한 조합원들이요, 상가 쪽에 아마 수천억 넣어줘야 될 거예요. 수천억을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전광훈 목사 사랑원 교회, 그 교회 감정평가에 80억인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 500억 받아냈잖아요. 민사집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조합 쪽이 몇 번 시도해, 2번이가 3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버티니까 결국 500억 물어주고 말잖아요. 감정평가에 몇 배를 물어준 거야? 6배를 물어주잖아. 상가 쪽 재판 담당 법인이 태평양이더라고. 태평양 엄청나게 큰 대형 로펌이잖아요. 상가 쪽 조합은 쉽게 안 물어나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둔촌주공 세대당 평균 집은 31평. 그래도 이사를 났다. 보통 서울 시내에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집은 15평은 넘어야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2배인데도 이렇게 사업성 좋은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은 결국 일반 분양가가 좌우합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가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시장 과열 때는 분상제로 제약을 받고 시장이 식었을 때는 분상제 적용 안 받아도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원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분상제 폐지를 기대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분상제는 폐지되지 않았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개예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일반 분양가, 그 다음에 시간. 얼마나 잡음 없이 빨리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 3가지가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좌우합니다. 결론은 뭐다? 부동산 고수가 아니라면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지 말라. 부동산 고수가 아니면요, 이걸 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부동산 고수라고 할지라도 예상한 대로 안 돼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 부동산 유튜버들 뭐 재건축 재개발 하면 대박 난다고 그냥 하잖아요. 그거 현실성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세대당 평균 집은 31평이나 되는 둔촌주공 사태가 보여준 겁니다. 둔촌주공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일반 분양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 혹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안 나오면 또 비대위 뜹니다. 또 비대위 만들어진다니까? 제가 오늘 긴 동영상 보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뭐다? 부동산 고수가 아니라면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지도 말라.